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쌤 그 하반기 그 대기업 취업이 굉장히 한창이라고 하는데 네. 특징이라고 할까요? 혹시 올해 경향 그런 건 좀 있습니까? 경향은 이제 저 연휴 추석이 좀 껴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 쓸 때 네. 지난 시즌 대비보다는 조금 템포가 늦어요. 최근에 좀 건설업이라든가 금융 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안 뽑다가 또 이번에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무 위주의 자소서 작성 빨리빨리 진행하시고요. 네. 적성 공부도 틈틈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방송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LG화학과 하나케미칼입니다. 혹시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어떠신가요?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대인 산희 학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대는 하나다. 제가 사실 전자전기공학부 학생이지만 네네. 화학 쪽에 이제 관련 있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오늘 괜한 허세가 아니라 한번 열심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백수형은요.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미인이셨습니다. 그거 그렇군요. 말고 아는 게 없어요. 그래. 우리 화학 선생님 미인이었던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른 그리고 거 혹시 저희가 좀- 대본을 며칠 전에 봤잖아요. 네. 대본을 보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어리둥절한 표정 많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홍생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분야고 좀 업계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 소재 화학업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겠지만 고기능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렇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화학 재질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에 녹아 들어가 있죠. 네.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또 오늘 태양광 이야기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부품 소재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화학 업계 전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케미칼 앤 엔지니어링 뉴스가 발표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화학 기업들의 순위를 한번 발표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LG화학이 11위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탑10 진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한 28위, 또 SK이노베이션이 한 31위, 하나케미칼이 한 43위로 상위에 아주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화학업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 내가 잘 몰랐던 그런 다양한 산업의 업계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평소에. 그냥 기사나 아니면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떤 내용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궁금증과 그 선호도 내용이 아마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특별히 화학, 이거는 제가 생물 화학을 제가 뜻하는 술을 먹지 상처라고 않았는데도 약간 무리수를 좀 넣는 LG 그러니까요. 화학과 술 마신 줄 알았어요. 저게 뭔 소리예요? 택시가 화학을. 화학이 이제 자연을 뜻하니까. 과학은 하나죠. 네. 출발. LG 화학이랑 하나케미칼 중에 선호하는 거 있지? 저는 하나케미칼이요. 왜요? 왜냐면은 하나케미칼이 친환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의 연구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저는 눈이 갑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LG화학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경영학과니까 솔직히 케미컬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굉장히 경희대 힘겹게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는 하는데 LG 쪽이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LG화학을 더 선호하는데 제가 화학 신소재공학부거든요. 네. 근데 저희 과에서도 LG화학은 제가 듣기로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고 되게 열심히 이런 하는 걸좀 애들이 들어본 것 선호하는 같아요, 기업이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되게 수직 이미지보다는 수평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들었고 네. 또 연구 성과도 하나 쪽에 비해서 LG화학이 더 역시 좋다고 화공 친구다 보니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판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짜잔. 눈에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그쵸, 약간은 역시 그런데요. LG화학 대 하나케미칼 하면 18명 대 12명으로 네. LG화학의 승리였습니다. 그쵸, 그 LG 화학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페이스 이제 포탈에서 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LG화학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뭐죠? 취준생들 사이에서 뭐 네. 연구가 정말 좋더라, 그리고 들어가기 어렵다더라. 이런 어떤 언론의 보도가 좀 큰 영향을 좀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어디서나 누구와든 케미가 폭발하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아우, 이 케미! 화학적이네요. 화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예, 멋있습니다. 네, 케미가 폭발한다. 예. 백수의 런트! 먼저 LG화학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기업들을 다루면서 뭐 예. 중국 진출, 네. 아니면 뭐 중동 진출 그쵸. 이런 거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클래스가 다르죠. 어떤 겁니까? 우주 시장에 진출하는 LG화학입니다. 우주를 진출한. 네, 푸른별 지구를 그려봤습니다. 아, 예. 네, 한반도를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아, 좋아요. 네,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거예요. 네, 케미 장난 네, 아니네요. 세계를 넘어서 우주로 뻗어나갈 겁니다. 네네. 국내 기업 최초로 이제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 네. 네,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네, 나사의 이제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 배터리 공급 업체로 LG화학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네. 공급이 되는데요. 예. 기존의 그 항공 우주에 사용되는 그런 배터리보다 네. 5배나 오래 간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도 이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네. 단가가 근데. 오늘 충전하면 이제 내년까지 쓰는. 아, 그렇죠. 하지만 단가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LG화학의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엿보게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먼저 이거 LG화학이 좀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로 뭐 LG그룹을 네. 지금 대표하는 계열사죠. 예. 그러니까 매출은 아직도 LG전자가 많지만 네. 이익은 LG화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LG의 주력 계열사고요. 예. 그 모태는 47년도 부산에서 세운 라키 화학공업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사업 부분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ABS, 폴리카보네이트 합성 고무 같은 생산에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기초 소재 사업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재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편광판, 그다음에 감광재, 회로 소재, 이 디스플레이 소재하고 맞물리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원재로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백수 씨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휴대폰, 노트북 충전이 가능한 우리가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강자입니다. 그래서 나사 시장까지 뭐 진출을 하게 됐죠.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그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도 매출이 한 23조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15년도는 한 20조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대표하는 화학적 화학회사인데요.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하나 얘기도 하겠는데 기본적인 화학 원재료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시장이 그다지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LG화학이라는 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 시장을 보고 전기 자동차 시장 앞으로 국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시장의 기본 소재를 잡고 있는 회사이고요. 하나 쪽은 또 태양광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아주 전통적인 화학 원재료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래 사업을 본 투자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배터리 전지 부분에서
LG화학의 성과가 눈부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사실 전기자동차 시장에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수는 없었는데 경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LG화학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로컬 브랜드 1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에서요. 그러니까 상한 자동차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BMW 예전에 저기 i3라고 해가지고 전기자동차가 출시가 됐었는데 여기 원래 초반에 들어갔던 배터리 제공업체는 삼성 SDI였습니다. 근데 LG화학으로 이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또 다른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정도 출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프로젝트의 수주량은 LG화학이 1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좀 더 봐야 하는데요. 폭스바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디젤, 친환경 디젤이라는 게 탄력을 잃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자동차를 내연기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의 충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동차를 달렸던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직접적으로 내가 코드를 꽂아서 충전하는 개념이고 이제 완전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도 일렉트릭 비에클로 다원화될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아주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LG화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백수형. 네. 그 SF 영화를 보면은 예. 특수한 물질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예. 비브라늄이라는 비브라늄. 부분을 많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엘라스토머 시장을 선점하라. 엘라스토머요.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샴푸 같기도 하고요. 네, 엘라스토머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고무랑 플라스틱의 중간쯤 되는 물질이래요. 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휘어지고 뭐 그러는 건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고부가 가치인 이 물질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지금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즈를 무려 축구장 8개 만든다고 하네요. 뭐 대단하네요. 제 작업실이 8평이거든요. 8평. 큰 거예요. 여기는 근데 축구장 8개래요. 저 500에 40인데 이게 네. 그렇군요. 네, 굉장하죠. 500에 40. 네. 전기세 4만 원 나왔어요. 고생하셨네요. 성공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선생님께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무와 플라스틱이 합성된 거, 탄성을 갖고 있고 플라스틱의 강성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용 범퍼, 그다음에 뭐 신발에 들어가는 그 충격 흡수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 그다음에 전선 케이블 피복제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전 세계 1등이 다우케미컬이고 2등이 액션모빌인데 둘 다 뭐 전 세계 어마어마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이 이런 지금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3위로 도약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약 한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통해 20만 톤의 이제 엘라스토머 공장을 대산 공장 쪽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고기능성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LG화학의 전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 재질 외에 신흥시장을 보고 있겠죠. 최근 보면 LG화학하고 우리가 후에 얘기할 하나케미칼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 그러니까 컨티넨털 스트럭처럴 플라스틱스 CSP 인수전에서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들어가는 자동차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지금 LG는 또 계열사들을 보면 LG 하우시스 이쪽에서도 이런 범퍼 산업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 입장이 DS 사업 부분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발족돼 있고 LG전자가 VC 사업부가 있어서 여기서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LG화학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고 또 LG 하우시스하고 또 융합을 통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산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이 기존에 냉연 강판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철강 재질의
좀 집합물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화학 재질들의 집합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결국엔 다 돈이니까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LG화학이 이런 장기 미래 계획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백수 형. 원샷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진짜요? 저는 네. 원샷이라고는 언제까지 어깨춤을 바꾼 적 없는데 그렇죠. 오빠 이번 짤은 원샷이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원샷밖에 모르는데 네.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케미컬이 이 원샷법을 신청한 1호 기업입니다. 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될지 기추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샷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뭐 저도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원활하게.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원샷법은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M&A 같은 걸 진행하려면 주식 인수 관련된 절차라든가 제도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케미칼 입장에서는 무언가 좀 사업적 의사결정을 하고 구조조정, 우리 지금 제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한국에서 파다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드럽게 끌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결론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의 모태는 1965년에 세워진 한국화성공업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원료 부분, 그다음에 가공 부분, 유통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부분이 주 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가 원료 부분이고 또 한 40% 정도가 태양광. 이 두 사업이 주로 메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년도 매출이 한 7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980억 정도 났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매출이 한 8조 정도 났고 영업이익이 한 3,300억 정도 나서 요즘 하나그룹이 제가 보기에는 10대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성장이 좀 무서운 그룹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의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선택과 집중의 시대입니다. LG화학이 아까 엘라스토머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케미컬도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고부가 CPVC 첫 개발. 네, CPVC. PVC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염화 비닐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그걸 이제 향상시킨 게 이제 CPVC. 네, C가 뭐 콩그레츄레이션. 네, 축하합니다. 네, CPVC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 홍세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콩그레츄레이션은 아니고요. 그 염소와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PVC보다 염소 함량을 무려 10%가량 높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용 스프링쿨러 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온수용 배관, 그다음에 특수 배관 등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녹 쓰는 걸 방지하는 거죠. 기존에는 녹이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식에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열과 압력에도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고 무게 또한 굉장히 가벼워서 건설사 업장에서 시공하기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국산화가 돼 있지 않은데 이쪽 하나 쪽에서 이쪽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매년 한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그런 폴리머 재질 대비 특수한 재질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화학 기업이 사실 약품에만 좀 관련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약회사나 이런 게. 근데 아까 홍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건설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하나케미칼의 해외 성적 어떤가요? 해외 성적을 보면은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업체하고도 대규모 모듈을 공급하겠다는 그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향 판매가 많아질 수 있다. 또 중국도 이제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 약간은 좀 더딘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저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너무 싸니까 고유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신규 친환경 에너지를 빨리빨리 적용을 할 텐데 사업주들이 아직은 조금 저유가의 여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또 유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팽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케미컬 분야뿐만이 아니라 네. 뭐 연구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사, 박사 이런 대학원 과정도 이 말을 교수님께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혹시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뽑아야 한다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이공계 기업에 들어가려면 영어가 많이 중요한가요? 아, 제가 지금 이제 4학년이라서 대학원을 갈까 이제 바로 취직을 할까 요즘 고민이 많은데 LG화학은 되게 연구적으로 되게 성과가 많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를 하고 가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학사로 가도 충분히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과가 이제 취업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 좁으니까 혹시 그 남들이 다 하는 토익이나 이런 스펙 말고 제가 진짜 그런 이공계 쪽 기업을 들어가려면 어떤 걸 이곳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런 이공계 기업을 다루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가면 석박사, 그걸 꼭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홍쌤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에 가면 아니 연구개발 말씀. 네, 연구개발직에 하면 연구개발을 가기 위해서 석박사 출신들한테 박사는 어차피 경력으로 뽑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차치하고요. 석사 이력을 갖고 있으면 연구개발이 더 수월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대학원에 못 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석사 과정 동안 내가 논문을 쓰고 프로젝트라고 기업 과제를 진행해 봤으니 앞으로 이제 연구개발하게 되면 개발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덧대어서는 당신네 회사에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내가 해봤다. 그럼 연구개발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석사는 가끔 가다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태양광,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뭐 특수 그 재질들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만 진행한 석사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아주 쓸데없는 과제를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수님 잘못 만나서 돈도 안 되는 과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과제를 한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 입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경력사원을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부생들도 그런 같은 관점에서 R&D 도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당연히 확률로 치면 그 학부생들은 아무래도 제조나 공정 같은 설비, 뭐 그러니까 이런 좀 현업에서 진행되는 엔지니어 직군에 대한 확률이 높고 석사는 반면 연구개발 직군의 확률이 높다. 그건 뭐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이제 석박사 이런 거 말고도 학력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연구 이제 기업은 지방 국립대를 무조건 뽑는다더라 어떤 확률적으로 그런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러니까 학력을 입사할 때 어느 정도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 할당제가 35%여서 35%는 지방대로 뽑아요. 그러니까 지방대로 뽑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지방 국립대가 좀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자원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기회가 돌아가고 지금 우리 화학 기업들은 지방에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겠다. 그걸로 뽑는 건 아니죠. 할당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좀 구직에 있어서 취업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상사 기업을 했었잖아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이공계 기업은 과연 외국어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만큼 뭐 중요한 경력이 있는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외국어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공계니까 당연히 공학적 실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점을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강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연구실 보조, 뭐 학부 연구생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구 보조했던 이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인턴 생활하면서 공정 라인에서 업무 뛰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전 도전들을 통해서 내 공학적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든가 공정 설계해봤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제품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반도체는 공정 교육 과정들이 많고요. 디스플레이 교육 과정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플랜트 교육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별로 할 게 없을 거예요. 학교 때 배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학은 원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가 합성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제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안목과 기본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제품을 물론 다가가면 좋지만 다가갈 수 있는 루트가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공부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점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수형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했지만 생소하잖아요. 생소하군요. 생소한다니까요. 어떤? 생소한 데가 보통 연봉 좋던데. 생소한. 네. 네. 저의 예상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나요? 좀 높은 편입니다. LG화학이 한 4,180 정도, 하나케미칼이 한 4,00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16년 대졸 상업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업계 원래 장치 산업 쪽이 연봉이 좀 높습니다.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 채용이 또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봉 수준은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그 한간의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형. 네. 계속 이제 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카더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LG는 인적성에 역사와 한자가 나온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이게 왜? 네,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직무상식 50문제 중에서 역사 문제가 한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세계사가 2문제 출제되고요. 역사 LG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고 한자가 나와요, 독특하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G는 그 채용 홈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숙지를 하고 기초 한자 몇 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숙지하고 적성 시험장에 가면 공부만 하면 누구나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카더라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백수형님 코너긴 한데 이거를 가져가나? 잠깐 있는 거 이거. 백수형님 코너라는 말을 들어보- 그래서 왜냐면 화공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화학 회사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카더라라는 말이 카더라 한번 외쳐주세요. 더 어렵다 카더라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요. 새로 OLED 라인을 깐다, 반도체 세대가 바뀐다라고 하면 라인을 완벽하게 풀 셋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셋업할 수 있는 대졸자들을 많이 뽑죠. 그런데 화학 재질은 사실은 물론 이제 신규 재질들이 있지만 캐시카우는 항상 똑같은 기본적인 화학 원재료들이기 때문에 공정의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다지 대졸자를 많이 원할 만한 일자리의 개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LG화학과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오늘 하나케미칼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케미칼. 왜냐하면 사실 스펙도 중요하고 뭐 연봉도 중요하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홍크님께서 이제 두 기업을 설명하실 때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었잖아요. 복지. 근데 그걸 대기실에서 이제 들으면서 한화의 복지가 상당히 저와는 좀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 형님은요? 사실 둘 다 좋잖아요. 그쵸. 둘 다 좋은데 기왕이면 저는 이제 세계 10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LG화학 들어가면은 뭔가 뿌듯뿌듯하고 이 추석날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아버지 형제들한테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렇죠. 내가 세계 10등 안에 드는 기업에 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랑만 하죠. 네, 그런 것도 또 직장을 구하는데 좀 약간 고려해야 될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 선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향 저격 프로그램 한 지도 지금 제법 된 것 같은데 많은 업계와 기업들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시청률이 아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항상 좀 이렇게 뭐 늘상 접하는 제품들에 대한 친숙함은 어마어마한데 이런 산업재 제품들에 대한 친숙감이 좁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여러분들 되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를 넓게 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며 가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우리가 뭐 요즘 새로운 요구르트 젤리가 나왔네 뭐 이런 건 오며 가며 느낄 수 있지만 요즘 뭐 우리나라 화학업계에서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해?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종이신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털에 들어간다고 해서 뜨지 않아요. 왜? 우리 시청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듯이 네이버 입장에서도 ABS 이런 거 올리면 누가 클릭하겠어? 아무도 클릭 안 해요. 요구르트 젤리만 클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정보를 볼 때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포탈에 나오는 내용들은 가십석, 그다음에 이제 대중성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임원들이 보는 정보들은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종이신문도 같이 보면서 그런 정보들 스크랩하시고요. 꾸준히 여러분들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은 게요. 네네. 술자리에서 맨날 야 연예인 걔랑 사귄대 이러면서 술 먹잖아요 우리.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술자리에서 네네. LG 화학에서는 그 엘라 그거 그걸 위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더군.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500한 잔 딱 들고도 뭔가 똑같이 500한 잔을 들고 있지만 훨씬 더 이제 뭔가 약간 토니 스타크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약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뗄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그쵸. 취준생이라고 하면 이제 술자리에서 면접 보는 건 아니고 네, 네, 면접장에서 임원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취향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